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방송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 천혜장 항상 즐겁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뭐 논다고 수고하신 분도 있고, 일한다고 고생한 분도 있고, 뭐 일도 뭐 집안일 한다고 바쁘신 분도 많을겠죠. 하여튼 맡은 바 최선을 다했으리라 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천혜장도 이제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좀 후덥지근하네요. 후덥지근해가지고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들려드리고 마지막 방송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 사진 속에 있는 분은 김한진 씨네요. 김한진. 3프로TV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볼게요. 일단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이제 김한진 씨라고 할게요. 그냥 6월 10일 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강세장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하반기 증시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하반기 증시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호소 의견을 내고 있는데, 여러 경제 지표가 장시간의 경기 둔화를 예고한다는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 내내 강세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 그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그의 답은 일관됐습니다.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수하고 그런 증시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뭔가 간극이 좁혀지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면 결국 증시가 이제 꺾이거나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야지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에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된 만큼 증시가 이제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5에서 5.25% 동결을 했어요. 연방공개시장의 FOMC가 올해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한 5.6%로 상향을 하다 보니까 일순간에 시장에 파장이 일기도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위안은 없다고 밝히기도 하네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매파적인 동결로 불리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각국의 증시는 좀처럼 꺾이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는 이날 상승 마감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는 낙관이 만연합니다. 일종의 포모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합류하는 투자자도 좀 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들에게 가파른 금리 인상 결과물이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다 경고를 하는데, 다만 금융자산의 60%는 조정이 나타난 성장주를 중심으로 담아라, 이렇게 권하네요. 그래서 김한진 씨의 일문일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증권가에서 연달아 하반기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주식시장의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다 알고 있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의 예측과 다르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시장의 어리석은 투자자들에게는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죠. 요즘 시장은 하반기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물가도 예상보다 더 잡힐 것이며 금융위기 등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듯하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도 전망을 수정하는 분위기고, 다만 시장에서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최근에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는데 물어보니, 맞다. 최근에 발표된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다. 4월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 관련 전망을 내놨는데, 세계은행도 이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한 1.1%로 높였다고 하죠. 미국이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더라도 침체 폭이 깊지 않으리라는 의견을 나타낸 셈이라고 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해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올해는 당초보다 선방하지만은 내년에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IMF도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경기가 V자형 회복이 아닌 그런 L자형이죠. L자형 회복을 보일 가능성을 이제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이 썩 낙관적이지 않는데 왜 시장에서는 강세가 나타나냐 물어보니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첫째는 통화정책에서 긴축 기조가 1년 이상 진행된다고 합니다. 연준이 그 숨가쁘게 금리 인상을 했고 다른 중앙은행들도 비슷하게 과속 긴축을 한 측면이 있다. 어쨌든 이제는 막바지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인 듯하다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이제 몰리면서 지수를 올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은 경기 둔화기에도 위험성이 낮다. 빅테크 종목들이 중소형주였다면은 지수는 제자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지금과 같이 시장이 흘러갔던 적이 있었냐 물어보니 닷컴버블 당시의 쏠림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쏠림이 나타났고 이 IT 섹터에 매수세가 집중됐다고 하죠. IT하고 non IT로 양분이 됐고요. 경기순환주, 금융주, 필수소비재주 등은 찬밥인 반면에 뭐 닷컴만 붙으면 무조건 오르는 시장이었어요. 한정된 종목에만 집중되는 양상이 이어지면 시장이 건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이 건강한 조정을 거치면서 여러 종목으로 순환하면서 골고루 가야지 상승 추세가 오래 이어진다고 하죠. 올해 S&P 500에 속한 500개 기업 중 490개 기업은 10% 정도밖에 못 올랐고 나머지 10개 종목이 35% 가까이 오르는 등 쏠림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닷컴버블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 않냐 물어보니 그렇다. 밸류에이션이 닷컴버블 때에 비해서 낮다. 거품보다는 과열에 가까워 보인다. S&P 500의 2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8.5배다. IT 산업은 28배 정도로 전체 시장의 평균의 2배가 안 되고 IT의 높은 성장성을 고려할 때 거품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고 성장성이 다소 공격적으로 반영된 쏠림이 있다고 봐야 하죠. 50에서 60배 정도라야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경기 둔화로 넘어가고 은행 관련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동시에 소비재와 은행 등 여러 업종으로 수급이 순환되면서 큰 폭의 지수 조정 없이 흘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인터뷰에서도 뭐 얘기를 했는데 전저점 테스트가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니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는 S&P 500 기준 3,700에서 3,800 코스피는 2,300에서 2,4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답니다. 그 확률이 60에서 70%는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렇다면 큰 조정 없이 상고, 하고 국면이 펼쳐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 시장이 쭉 과열을 보이면은 코스피는 3,000, S&P 500은 한 4,600에서 4,700까지 갈 것 같고 물론 이후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시장이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만큼 이 심리게임과 유사하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합니다. 강세장이 이어진다면 시장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지 않냐? 물어보니 결과적으로 조삼모사다. 이른바 썸머 랠리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하반기에 많이 하락할 것이다. 미리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면 하반기에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미스터 마켓만이 알겠지 말이다. 그런데 일단은 긴축 국면이라도 고용시장이 튼튼하면 증시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 태평성대 시절이면 통하는 말이다. 이런 주장의 핵심은 고용시장이 버티면 소비가 버티고 결국 경기도 안정된다는 건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금리가 500bp 넘게 올랐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결과물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내년 경기는 생각보다 짓눌릴 가능성이 있고 경기가 연착륙될 수 있다지만 이 경우 임금 상승률도 서서히 잡힐 것이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수밖에 없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나 물어보니 ISM 제조 지수를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조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지표인데 이 ISM 제조업 지수 추이하고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겹쳐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비슷하다 그렇게 합니다. 현재 ISM 제조업 지수하고 각국의 주가 지수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세요. 한번 괴리가 크면은 주가 조정이 곧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괴리가 작으면은 시장에 버티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되죠. 요즘 분위기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는 좀 떨어질 것 같다. 43에서 44쯤을 바닥으로 보고 하반기는 ISM 제조업 지수하고 기수의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었거나 바닥에 가까운 만큼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던데 물어보니 틀린 예측은 아니다. 다만 사상 초유의 가파른 금리 인상 결과물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로 나타날 것이고 경기 선행지수가 사상 초유로 길게 늘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순환매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냐 물어보니 성장주 분야에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AI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 있는 반도체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주, 엔터테인먼트주, 방산, 신재생에너지, 로봇, 일부 바이오 중을 보는 것 같아요. 역설적이게도 지금 달리는 AI하고 반도체 섹터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다르게 흘러갈 수 있죠. 이 분야들이 주춤하면서 다른 섹터 종목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은 시장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면서 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절묘하게 벌어지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경우라고 하는데 다만 몇몇 종목이 독주가 이어진다면은 조정이 심하게 이뤄지는 부러지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답니다. 그럼 AI 관련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한 그런 투자단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럼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냐 물어보니 상반기에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하반기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만 조정이 온다면 좀 더 싸게 살 기회는 있을 거고 하반기에 하방 압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 금융자산의 60% 정도를 순환매에 동참할 만한 종목군 중심으로 채우는 것이 좋아 보인다. 나머지 40%는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채권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식을 너무 일찌감치 줄인 이들은 너무 조급해하면 스텝이 꼬일 수 있다. 자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기다리는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전 재산을 주식에 넣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대세 성장주의 경우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 주가가 많이 떠 있긴 하다. 대세 상승장 초입이라면은 주가 상태 등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꾹꾹 눌러 담아야 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다. 성장주 가운데 주봉에서 조정이 나타난 종목들을 찾아서 담아보자. 그 PR이 높지 않고 그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똘똘한 소부장 관련 주들도 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이코노미스트예요. 그냥 이코노미스트니까 그분의 그 생각과 그 관점, 견해를 보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과연 하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해져요. 진짜 말 그대로 슈팅이냐 아니면 또 횡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한번 좀 더 우리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